심리 앞에 심리, 여러분의 심리 전달자 전준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 앞에 심리, 여러분의 심리 전달자 전도주입니다. 저번 주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미 벚꽃이 다 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 다들 벚꽃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저도 벚꽃을 보러 놀러 다녀야 되는데 너무 바쁘네요. 캠퍼스 내에도 벚꽃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게 개나리인데요. 저는 벚꽃이 피면 봄이 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다는 걸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나리는 가장 먼저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개나리의 꽃말이 바로 희망과 기대 깊은 정이라고 합니다. 꽃말마저도 무언가 시작하는 봄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개나리가 만개하는 만큼 날도 많이 더워졌어요. 저희 제작부장님의 경우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시는데 베이커리 안의 오븐과 많이 높아진 날의 온도 때문에 정말 죽었다 살아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빵집들이 계속해서 오븐을 돌리다 보니 내부 온도가 밖의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작부장님 좋게 생각하자고요. 미리 여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나저나 이제 슬슬 학과별로 과잠을 맞추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요? 새내기 분들이 어떤 색을 골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전정은 크림슨의 왼쪽 가슴에 은색 K자 안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거든요. 나름대로 개성있고 해서 매우 마음에 들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흑잠도 예쁘지만 고려대학교의 꽃은 역시 크림슨 아닐까요? 방금 제 발언은 절대 선동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그저 지극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흑잠도 너무 예쁘죠. 저희 제작부장님은 흑잠을 자주 입고 다니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흑잠의 가장 큰 특징은 큰 얼룩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팔쪽이 새하얀 잠바는 조금의 얼룩이 지면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흑잠은 보기에는 깔끔해서 부담 없이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과잠을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치수보다 살짝 크게 사야 좋습니다. 물론 덩치가 커 보이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보통 과잠을 입을 때는 안에 두꺼운 옷을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팁을 드리자면 아마 손목에 이니셜을 새기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물어볼 텐데요. 물론 한자도 예쁘고 영어도 예쁘지만 어떤 글자를 새기는지가 정말 나만의 과잠을 어떻게 꾸미는지를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사이즈 때문에 교환을 할 생각으로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니셜을 안 새기는 것도 좋지만 작더라도 별명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개성 있는 과잠 완성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어느 정도의 꿀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의 TMI는 마무리하고 슬슬 방송 시작해볼까요? 솔직히 봄인데 좀 파릇파릇한 주제로 하고 싶었는데 이 심리학의 법칙이라는 것이 참 아름답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주제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 분위기 한번 바꾸고 방송 시작해볼까요?
中にある赤と青き線、それらが結ばれるのは真の像。風の中でも負けないような声で届ける言葉を今は育ててる。時は枕木、風は二木肌、星はうぐすな、人はかげろう。なんで泣いてるのと聞かれ答える。涙なんかじゃ僕ら出会えたことの意味にはまるで追いつかない。この身一つじゃ足りない叫び、君の手に触れた時にだけ震えた心があったよ。意味をいくつ超えれば僕らはたどりつけるのかな。愚かさでいい、醜さでいい、正しさのその先で君と手を取りたい。思い出せない大切な記憶、言葉にならない。ここにある想い、もしかしたらもしかしたらそれだけでこの心はできてる。もしかしたらもしかしたら君に気づいてと今もその胸を打ち鳴らす。네, 스즈메의 문단속 OST 레드원프스의 스즈메 듣고 왔습니다. 절대 그 사심이 들어간 노래 선정 맞습니다. 네, 잘 들으셨고요. 저번 주에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고 왔더니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의 심리학 주제와 관련된 음악을 선정하고 틀어야 하는데 제 사심 200% 들어가 버렸네요. 스즈메 야사시 스키. 네, 죄송합니다. 그 제작부장님이 오늘 이거 안 하면은 다시는 아나운서로 안 쓴다고 협박을 해서 비밀이에요,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심리학 법칙은 도대체 뭘까요? 앞서 들려드린 스즈메 도입부 부분과 엄청나게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주제인데요. 오늘의 심리학 주제는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 다들 유튜브를 보다가 어쩌다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정말로 잘 다룰 수 있을지는 확신은 없지만 전지적 KDBS 시점으로 풀이한 악의 평범성이니
만일 이 주제와 관련돼서 심오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순이지 않나요? 악이 평범하다고? 사실 저도 이 주제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악이 어떻게 평범하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나치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 사법부에 의한 재판을 받는 과정을 한나 아렌트가 참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위 책은 TVN의 예능 교양 프로그램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다뤄졌던 책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분명히 재판의 참관 기록인데 철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주관하였던 만큼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아이히만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험악하고 무섭고 괴물처럼 생겼을까요? 아니요. 아이히만은 오히려 친절하고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생김새 역시 동네에 익숙한 비주얼이랄까? 이러한 아이히만의 모습과 더불어 아이히만은 공개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상관이 시킨 일을 이행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동안에 그가 저지른 악행은 자신의 상관인 라이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지시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을 뿐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정말 억울하고도 평범한 시민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선량하고 평범한 아이히만이 어떻게 그런 잔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던 안나 아렌트는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즉,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의 악행들은 모두 아돌프 히틀러의 맹신과 그의 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역사 속 악행들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기계적으로 행한 일을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변에 귀를 기울이면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A의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는 그의 직업에 관련한 일이라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죠. 그런 그가 상관에게 세금 횡령과 관련된 일을 지시받습니다. A의 아버지는 자신의 도덕성보다는 상관의 말에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 결과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과연 A의 아버지가 평범하지 않은 악인이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성실한 공무원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솔직히 아이히만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사례가 많은 편이 아닌데요. 그나마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바로 5월 18일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군인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특히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학교나 직장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문제에도 악의 평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분위기가 특정인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면 구성원들은 기계적으로 해당 분위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조직 밖에서는 악하지 않고 평범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었지 너의 모든 것에 The looking in the mirror 담아있던 우리 사랑을 말해주던 그 예쁜 입술이 꼭 잠궈진 그대로 말 없네 난 이해가 안 돼 마음으로는 왜 날 사랑한다 해놓고 너 도망치려 해 우리 사랑의 race 끝날 수 없게 babe 지금 돌아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해 다시 한번 내게 말해줘 나를 사랑한다고 해줘 Don't leave me alone baby Just stay further than baby yeah 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줘 Tell me you'll never again Come back to me again Tell me you'll never again Come back to me again yeah 돌려놓을 전부 난 제자리고 I still love you 너가 채워주던 내 모든 것들이 더 있어 마치 벌은 그 기억들로 가득해 전부 여전히 나는 그대로인데 난 이해가 안 돼 마음으로는 왜 날 사랑한다 해놓고 더 도망치려 해 우리 사랑의 race 끝날 수 없게 babe 지금 돌아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해 다시 한번 내게 말해줘 나를 사랑한다고 해줘 Don't leave me alone baby Just stay further than baby yeah 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줘 Tell me you'll never again Come back to me again Ooh, yeah. Tell me you'll never again Come back to me again Ooh, yeah yea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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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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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현의 러브 어게인 듣고 왔습니다. 우리 국원분들 중에 엑소 백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 저녁 분위기에 맞춰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심리학 법칙은 악의 평범성이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생길 수 있는 딜레마와도 엄청나게 연관성이 높은 심리학 법칙이었습니다. 저는 자료조사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준비했는데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틀은 M 중에 스즈메 문단속 OST 레드원프스의 스즈메가 틀어졌는데요. 와, 이게 에브리타임에서 또 아주 하구분들의 반응이 뜨거워서 정말 뿌듯하네요. 마지막으로 KDBS에서 점심 음악방송을 노래를 추천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전달자 전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김세현, 진행의 전준호였습니다.